오늘은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폴리우레탄은 일단 유팩에서 정한 약자는 PUR인데 많은 책들은 PU로 그냥 쓰기도 하지만 아무튼 PUR을 표현하도록 하자고. 여기서는 자, 얘는 여기 문장이 있듯이 폴리우레탄은 고분자가 나타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를 다 나타내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폴리우레탄을 지금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고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수지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또 어떤 사람은 스티로폼처럼 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폴리우레탄이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거는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화학 반응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내 강의에서는 일단 화학적인 측면에서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우리 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일단 나는 파트 1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폴리우레탄을 형성하는 구성 성분들에 대한 얘기, 파트 3는 폴리우레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은 일종의 부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계산식을 해서 몰비를 맞춰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파트 1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 그러면 폴리우레탄은 일단 화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폴리에스터라고 하면은 에스터 결합을 만드는 걸 얘기해야 되듯이, 폴리우레탄은 우레탄 결합이라고 하는 걸 유기화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우레탄 결합은 아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펑셔널 그룹하고 알코올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마치 아마이드하고 에스터가 섞여져 있는 것 같은 구조를 갖는 게 우리가 우레탄 결합이라고 그러고, 유기화학에서는 얘를 칼바메이트 본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고분자에선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면 요 칼바메이트 본드로 연결된 고분자를 얘기해. 근데 비슷한 반응 하나를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똑같이 아이소시아네이트가 아민하고 반응을 하면 형성되는 본드가 요 결합이야. 요거를 유기화학에서도 유리아 본드라고 하고, 고분자에서도 유리아 본드라고 그래. 유리아 본드로 연결된 고분자를 우리가 폴리우레아라고 하고, 우레탄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를 폴리우레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부분을 미리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측면에서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펑셔널 그룹이 하나만 있어서는 연장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다이올하고 반응을 하면서 폴리우레탄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텐데, 일단 이 PPT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들만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먼저 R과 R', 여기서 지금 R은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를 구성하는 가운데 성분, R'은 다이올을 구성하는 가운데 성분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R은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놈은 short rigid 그룹이 들어가. 짧고 그 다음에 딱딱하다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들어가. 일반적으로 얘는 당연히 아로마틱 그룹이 간단하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근데 R'은 다이올에 들어가는 놈은 일반적으로 롱 플렉서블 그룹이야. 그러니까 알킬 체인이 길게 들어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폴리이서 같이 아주 플렉서블하고 긴 체인을 갖는 놈이 R'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R 프라임이 고분자인 경우 같은 경우면 폴리우레탄이 어떻게 돼? 이게 고분자라고 하면은 폴리이서 같은 거라면 고분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리피팅 유닛에 아예 고분자가 들어가 있는 폴리우레탄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2번, 3번 스텝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의 약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 아무튼 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사실 여기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고분자 합성 중합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동영상을 일단 참고로 하는 걸로 하고 폴리우레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간단한 내용만 얘기하도록 하자고.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합시다.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가 중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뭐 대항한다? 반하는 개념은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 축합 중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페트병에 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그린 건데 얘는 에시드하고 알코올하고 반응을 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중합이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와 같이 뭔가 빠지는 놈이 있을 때 우리는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 축합 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폴리우레탄처럼 뭔가 빠져나오는 놈이 없이 모노머 두 개가 그냥 합쳐졌다라고 할 때는 어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 쉬운 얘기야. 부산물이 빠지냐 안 빠지냐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실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 그 과정은 스텝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먼저 내가 이게 지금 어떤 책에서 내가 그냥 갖고 온 건데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스텝 리액션, 아까 얘기한 스텝 그로스하고 체인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할 때 나는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스텝 그로스는 민간인식, 체인 그로스는 군대식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걸 거기 쫓아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컨셉만 얘기하고 폴리우레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자고. 자, 무슨 얘기냐면 군대식하고 민간인식으로 나눈 체인하고 스텝 리액션을 내가 설명을 할 때 고분자는 어차피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한 줄로 쭉 늘어선 걸 고분자라고 하면 중합이라고 하는 과정은 사람들이 손을 잡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은 모노머인 거고 얘네들이 손을 잡는 과정을 우리가 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줄로 줄을 쓰면 어떤 방식으로 줄을 쓰느냐? 100명이 한 줄로 쓰는 건 똑같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이 크게 둘이 있다라는 얘기야.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군대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한 명이 기준, 우리 군대에서 기수라고 하는 거지. 기준하고 손을 들면 나머지 모노머들이 가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가서 붙어가지고 궁극적으로 한 줄로 쭉 늘어서는 이게 군대식이야. 민간인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야? 너희들 줄 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 그냥 옆 사람하고 뭐 손 잡는다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둘, 하나, 셋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또 잡은 손이 더 잡다 보면 조금씩 길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줄로 늘어선다라는 얘기야. 결국 100명이 한 줄로 늘어선 건 군대식이건 민간인식이건 결론은 똑같아. 그렇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 앞에 페이지에서 나타냈듯이. 나는 딱 세 가지 것만 일단 예를 들면, 자, 처음에 모노머 양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합하는 과정에 뭐 똑같이 1시간이 걸렸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30분이 지났을 때 모노머는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과정이 되면 중간쯤 갔을 때
군대식으로 쓸 때는 끝까지 모노모가 남아있어. 그렇잖아. 마지막 모노모 한 명이 없어졌을 때가 반응이 종결되는 거야. 그지? 근데 민간인식은 어떻게 돼? 시작하는 시점에 모노모는 거의 없어져. 뭐 특별히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는 한 옆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는 얘기야. 결국 반응 초반에 모노모는 없다라는 게 돼.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 고분자를 만들어주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온도를 높여주고 싶다고.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지? 군대식으로 줄을 쓸 때는 끝까지 온도를 못 높여. 왜? 모노모가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민간인식은 초반에 조금만 지나면 온도를 슬금슬금 높여줄 수 있어. 왜? 모노모는 없고 다이모가 되니까 조금 더 높여주고 분자량이 좀 더 커지면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요런 차이가 있어. 두 번째, 이니시에이터, 우리가 흔히 게시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그림에선 누가 게시제야? 기수가 게시제야. 들어간 사람이 기준하고 섰을 때 손을 잡기 시작하니까 얘가 게시제라고. 그러니까 민간인식으로 줄을 서는 고분자에서는 게시제는 존재하지 않아. 각각 손을 잡는 거기 때문에. 단지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촉매가 필요할 때 있어. 옆 사람하고 손을 잡기 위해선 촉매 또는 액티베이터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표현해서 이니시에이터, 게시제라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야. 그거는 촉매지 절대 게시제는 아니라고. 게시제는 이렇게 기준이 게시제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군대식으로 줄을 쓸 때 게시제하고 모노모의 비가 1대 100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기수는 한 명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중합이 일어나면 중합도는 100이 될 거라고. 줄은 한 줄밖에 없잖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니시에이터가 의미를 갖는 거지. 민간인식에서는 어디선가 책에 이니시에이터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거야. 캐탈리스트나 액티베이터라고 표현해야 맞는 방법이 될 거다라는 거야. 얘가 이니시에이터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코폴리머에 대한 경우는 민간인식하고 군대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 자, 일단 지금부터는 모노모가 두 종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로 표현을 하자고.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야. 그치? 얘네들이 군대식으로 쓰라 그러면 한 명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일단 손을 잡을 때는 어떻게? 그냥 상식적으로 남자는 여자 손만 잡고 여자는 남자 손만 잡는 거야. 남자 손 안 잡고 여자 손 안 잡는다 라고 하는 상식적인 걸 전제로 깔자고. 그러면 여자가 기준이었으면 여남에서 쫙 쓸 거야. 마찬가지로 민간인식으로 쓰더라도 여남 옆에 사람하고 손잡다 보면 똑같이 쓸 거라고. 똑같아. 그치? 이니시에이터가 있어서 손 든 거 빼면은 이거하고 똑같아. 근데 뭐 왜 또 이걸 따지냐? 하면 요번에는 숫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숫자가 다르면 군대식으로 쓸 때는 여남을 쭉 가다가 어떻게 돼? 마지막엔 놀고 있는 남자만 남아. 과량으로 들어간 남자는 줄을 못 쓴다는 얘기야. 끝까지 모노모가 남아버려. 근데 민간인식으로 줄을 쓸 때는 쪽수가 안 맞으면 옆 사람하고 막 잡다 보면 딱 2대1이 된 거야, 지금. 대강 2대1 비율로 들어가면 10명, 5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줄을 쓴다? 남녀남 하면서 끝나. 됐어? 자, 두 개가
B가 다르면 군대식으로 쓸 때는 일단 고분자는 만들어지지만 엑스트라, 익세스, 여분의 모노모는 남는 거고, 민간식으로 줄을 쓸 때는 쪽수가 안 맞으면 고분자가 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완전히 다른 현상이 발생을 해. 근데 민간인식으로 줄을 쓸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 10대 8로, 아주 극단적으로 2대 1이 아니라 10대 8로 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요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진다. 즉 올리고모면서 고분자는 안 되고 올리고모로 끝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들의 손은 아직 살아있는 거야. 무슨 얘기? 얘네들의 끝에 있는 남자들의 손 하나는 언제든지 여자가 들어오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반응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어떻게? 올리고모 형태로 반응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리액티브 올리고모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자, 완전히 군대식하고 민간인식은 패턴이 달라지는 거야. 앞에서 얘기하는 걸 까먹었지만 폴리우레탄은 민간인식으로 줄을 쓰는 거야. 그리고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코폴리머라고는 그러지 않지만 아무튼 두 가지 모노머가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장을 보면서 얘기하자. 지금 요거야. 얘 보고 코폴리머라는 표현은 안 써. 공중합체는 아니야. 이쪽하고 이쪽이 우레탄 결합을 만들면서 중합이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폴리우레탄의 경우는 민간인식으로 줄을 쓴다라는 걸 알고 있자고. 자, 근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쓴 건 한쪽이 익셌으면, 그지? 지금 그냥 가면 이렇게 가는데 한쪽이 3대 2, 이런 한쪽이 과량으로 들어가 있면 어떻게 된다? 말단은 NCO로 남아있는 올리고모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리액티브 올리고모 형태로 멈춘다. 그리고 얘네들은 언제든지 다이올이 더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여기를 아주 짧은 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더 짧았다고 치면은 얘가 당연히 짧은 놈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짧은 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결국 요게 특성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요만큼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리지드한 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 그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리지드한 그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요걸 짧은 걸 사용하면. 그지?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 아까 얘는 쇼트야. 짧고 리지드였지만 이와 같이 리액티브 올리고모를 만든다면 얘는 롱, 길고 리지드한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 그냥 일반적인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는 리지드하지만 쇼트야, 짧아. 근데 이렇게 리액티브 올리고모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다이올 쪽을 짧은 놈을 사용하고 약간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를 익세스로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아주 짧다고 치면은 짧은 놈을 사용한다면 이 전체가 리지드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요번에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겹쳐진 거니까 이때는 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요건 뒷부분에 다시 또 나오니까 요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 자, 마지막으로 폴리펑셔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지금 뭐냐면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다이올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도 손 2개, 여자도 손 2개였는데 느닷없이 손이 3개인 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손이 3개인 놈이 있으면
크로스 링킹이 되거나 뭐 잘 조절하면 뭐 트리 형태가 되거나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폴리펑셔널하고 펑셔널리티 F라고 표현을 해. 스몰 F로. 조금 이따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무슨 얘기? 이때는 뭐로 생각을 하면 돼? 손이 몇 개인가를 다이올이건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건 다이가 아니라 트라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하고 트라이가 섞여 있는 물질일 수도 있어. 그래서 손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손의 숫자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의 숫자가 1이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손이 하나만 있다면 누구하고 손잡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중합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멈 손은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 F에 대한 얘기까지 대강했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파트 1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파트 2 구성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